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이클은 AI가 그냥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메타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메타가 만들고 있는 이 AI가 제대로 성능 발휘만 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그리고 나스닥 100, 나스닥 선물, 다우존스까지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쓴 상태입니다. 나스닥 종합만 이제 신고가를 남겨둔 상태거든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만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니케이 선물이 좀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계속 찾고 있잖아요. 이 이슈는 단기 이슈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뭐 NPU 시장부터 해서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는 계속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AI 이슈 때문에 그래도 숨통을 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다음 버전이죠, 괴물 AI 칩을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또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24년까지는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25년에도 이런 쇼티지 현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일단 HBM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또 메타도 이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가량 수주가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4분기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다를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아마 흑자 전환도 아마 했을 거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증시만 딱 놓고 보면은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섹터는 2차전지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하반기 때 2차전지 이슈로 좀 많이 수급이 많이 꼬였었잖아요. 뭐 한 여름 때부터 그랬었죠. 근데 이게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상관없이 2차전지가 지금 지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근 시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죠, 대부분. 근데 중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현상이 꽤 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때 2차전지 섹터 위주로 지수를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많이 크실 텐데,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 이제 2차전지 쪽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가 아마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생시장에서도 좀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위가 좀 많이 닫혀 있어요.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52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 닫아놨기 때문에 이게 언제 뚫릴 것인지 그것도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언제 뚫릴 것인지는 예상이 전혀 안 되고요. 최소한 2월 중순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파생시장 규모 2위에 해당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놀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국 증시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야 우리나라도 좀 반등다운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중국과 홍콩 증시 안정을 위해서 371조 긴급 투입한다 라는 소식이 최근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겁니다. 장 끝나고 이제 한 4시, 5시 사이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 50bp나 인하를 합니다. 25bp 인하도 아니고 50bp 인하까지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리 동결을 유지해 왔는데 금리 인하까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반등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새벽 6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우리나라 증시를 좌우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오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인텔의 실적이 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주요 빅테크 실적은 테슬라와 인텔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PC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PC 발표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남아있는 이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증시에 좀 좋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뉴스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뚜껑을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선 반영해서 테슬라가 최근 흐름이 안 좋았죠. 빅테크는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어떻게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장 마감 이후 선물 시장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주간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로는 뭐 1월 FOMC가 메인이죠, 사실상. 최대 화두는 QT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빠르면 이번 달에 QT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좀 언급이 돼야 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인데, 3월 달로 근데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연준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이 스타일이 일단 먼저 시장에 밑밥을 좀 뿌려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월달 FOMC 때 일단 QT 축소를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1월 FOMC에서 만약에 QT 축소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정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QT 축소 이야기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일단 QT 축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일단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 내일부터는 좀 중요한 위치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날 결정으로 해서 하락은 일단 브레이크가 잡혔잖아요. 근데 이제 시원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제가 아까 2520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또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252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또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맞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만의 이슈. 총선입니다.
다음 달 되면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대부분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총선에 대한 이슈가 그러면 이제 계속 부각될 거고, 언론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이제 내놓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또는 각 당에서 내놓는 이 공약들 있잖아요. 정책 공약. 이쪽 위주로 종목 장세가 또 흘러갈 수도 있다. 이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